차도로 시민들을 안내만 했더라면 힘내십시오. 지하철역에 무정차를 통해 우리 의원님은 저희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정말 가장 많이 애를 많이 써주시고 네. 원내에서 국힘당하고 협상을 할 때도 가장 앞장서서 많이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인데 잘 되실 거리만 믿어 심지 않습니다. 네. 꼭 22대 때도 저희 옆에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오늘까지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그 법안조차도 오죽하면 그 유가족분들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애쓴 건 알지만 정말 박수 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법안조차도. 근데 그때 제가 대표님과 유가족 몇 분들을 설득했던 건 그래도 이렇게 의장 중재안을 갖고 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지 않겠냐. 가능성을 좀 낮춰보자. 그래도 쓸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좀 낮춰보자고 해서 설득을 했고 상당 부분 양해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담하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상임위원장하고 공개 대화할 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몇 가지 강조했던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태원 특별법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만 가지 마시고 직접 유가족들과 만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 얘기를 하나도 수용을 안 하셨죠. 22대 국회가 지금 21대 국회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22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하면 어쨌든 그 지난 2년간 있었던 사회적 참사,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서 우리 해병대 장병의 사망 사건 등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대한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저도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 인터뷰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을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뭐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길거리에서 159명이나 되는 국민의 생명을 잃은 사건 참사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좀 22대 국회 좀 어떻게 뭐 당부하시고 싶으신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사에 그리스에서도 철도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네. 50여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했는데 그리스 교통부 장관이 즉각 사임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그 철도 사고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참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그러니까 국가와 시민의식은 선진국 수준인데 정치는 이렇게 부진적으로 되어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자괴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22대에서는 좀 더 정치도 선진국가가 되어서 국민들이 마음을 놓고 살 수 있게끔 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또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막중한 책임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국민들께 어떤 국회 만들겠다고 당부 말씀하시죠. 예, 그 21대 국회는 국민들께서 많은 힘을 민주당에 모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미완의 국회로 끝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요. 전적으로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민들께서 다시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어떤 그 국민들이 원하는 일들에 대해선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용기 있게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이태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또 해병대 장병의 사건에 대한 진실, 외압 수사 이거 밝혀야 되고 또 오송 참사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부터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예.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